자, 반갑습니다. 학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학원 인테리어 셀프로 하실 경우에 필요한 설계 도면 대행, 현장 출장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요. 제가 카페에 원장님들 개원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들 다 정리되어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셀프 학원 인테리어 설계 도면 제작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클릭해 보시면 이제 다시 이 블로그로 넘어가는데, 자, 학원 인테리어 읽어주는 학원 박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학원 관련된 정보들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2008년부터 학원 인테리어 하나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 문제되는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걱정되는 부분과 해결책 학원 박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학원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더불어 학원 인테리어 퀄리티까지 높아지다 보니 몇 해 전에 비해서 학원 인테리어 비용이 1.5배 정도 상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도 부담스럽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부담스럽고, 자, 학원을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과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학원 인테리어 비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셀프 학원 인테리어도 고민을 해보게 되시는데, 고민은 하시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법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셀프 설계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걱정되는 부분을 학원 박사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이렇게 비용이 부담되는 원장님들에게는 학원 인테리어 비용 절감을 원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셀프 학원 인테리어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셀프로 내가 학원 인테리어를 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학원 인테리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 박사가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원을 셀프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알아보고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 인테리어를 설계와 시공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도면, 또 디자인 컨셉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서 설계를 할지. 자, 학원 인허가 관련 법규와 소방법, 학원 인허가 관련 법규와 소방법. 사실 법규에 안 맞으면 공사를 재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학원의 디자인 컨셉과 설계 도면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기가 좀 쉬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학원 인테리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나는 게 요 2번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사실 뭐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크고 요 부분은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허가는 났는데 이쁘지도 않고 불편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여기는 학원 인테리어 평면 계획도입니다. 각 실의 배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실이라든지, 뭐 원장실, 상담실, 자습실, 뭐 대강의실, 뭐 복사실, 탕비실, 뭐 상담실, 개방용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면 계획도를 작업을 해보면 같을 수도 없고, 같은 학원, 같은 수와 같은 영어라도 원장님의 학원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일단 제가 상담을 오면 어떤 학원, 어떤 공간으로 구성할 건지 제가 쭉 듣습니다.
듣고 학원 박사만의 설계 이게 설문조사항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원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려서 설문을 조사해서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학원 플러스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던 이 부분 서로 합해서 녹여내서 평면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구성만 하는 걸 봐도 학원 인테리어의 이해도가 낮은 분이 하신 건지 학원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한 건지 일명 선수가 작업한 건지 평면 계획도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아무리 중요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작년 이맘때, 작년 추석 때인가요? 제 추석 연휴에 아마 현장 실측 가서 평면 계획도 이 부분만 작업을 해드렸는데 수성구 어느 쪽에 그쪽 지역에서는 꽤 좀 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학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뭐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강의실하고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확장을 계속 하셨는데 아파트 상가 2층, 3층, 3층, 4층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40평 정도 규모가 됐는데 두 개 층을 쓰시는데 평면 계획도 요 부분만 저한테 의뢰를 하셨었어요. 하셔서 일단 뭐 거기는 학원 인테리어를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팀은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면 계획도 이 부분만 한번 받아보고 싶으셔서 의뢰가 들어오셔서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아 이분 정말 안고만 빼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현명하죠, 그죠? 현명합니다. 매 이렇게 모든 일에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의 생각만 가져가서 나머지는 그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맞게끔 시공을 하면 되니까 아 어쩌면 이분 굉장히 현명하게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면 계획도만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평면 계획도를 보내드리면서 상가가 층고가 좀 낮아서 이 낮은 층고의 로비는 어떻게 그걸 풀어갔으면 좋을지 제가 비슷한 케이스에 작업했던 학원이 있어서 그 동영상도 하나 첨부해 드리면서 로비 쪽에는 이런 쪽에 평면 계획도에 다 담기지 않지만 이런 쪽에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냥 보너스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선 끊고 그냥 공간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선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학원 인테리어가 굉장히 거의 카페 수준이 같이 가니까 교육 환경이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됐습니다. 요렇게 수학학원인데 요 위에는 영어학원, 밑에는 수학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링크가 걸려 있는데 학원 인테리어 요즘 트렌드 이런 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편, 2편으로 나눠서 제 카페에 오셔서 찾아보면 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인테리어를 비용 때문에 셀프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문제점들입니다. 학원 인테리어 퀄리티가 너무 저렴하게 느껴진다면 그렇죠. 싸게 하고 싶은데 또 반대로 학원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교육 환경이 요즘 다들 투자를 많이 하고 고급화를 시키니까 그래도 같은 돈 내고 가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아이가 공부할 환경 좋으면 좋잖아요. 그죠? 입장이 바뀌면. 그래서 셀프로는 어찌어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공간보다 좁아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사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하거나 해보면, 30평, 40평 학원이 50평, 60평처럼 보이는, 이렇게 사실 그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근데 가끔 리모델링 때문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60평, 70평 학원이 30평, 40평 학원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으로 드리긴 그런데 분명히 그런 학원들이 있죠.
자, 직접 설계를 하고 학원 인테리어 완공 후 실제 사용을 해보니 불편한 점들이 그제서야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아 마감재 선정이 잘못됐네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용 때문에 이제 셀프를 진행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설계 도면 정도 제작을 의뢰해 보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평면도 한 장 정도만 설계 의뢰를 하셔서 한번 받아보셔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은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확인한 1번, 2번, 3번의 문제점들은 학원 인테리어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각각의 현장 조건 이해도가 떨어져서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벽구에 맞는 공간으로 작업이 진행돼서 법규에만 맞는 공간으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학원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해 보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학원 인테리어의 퀄리티 차이가 가치가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리모델링을 하러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인테리어를 주로 하시는 분, 병원 인테리어를 주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작업한 학원들이 금방 드러나죠. 학원의 공간 구성과 마감재를 살펴보면 공간을 학원이란 공간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했는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장님들께서 공사 중에는 몰랐지만 학원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불편한 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원 박사는 학원 인테리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학원 박사만의 체크리스트 1번에서 10번 사항들을 원장님들께 확인을 하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의 조건들, 엘리베이터와 학원 입구의 동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 학원의 위아래 옆의 업종들, 학원의 층고도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학원을 이해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학원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 생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드리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이 많은 학원의 공간 구성을 찾아드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공간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자연스러운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학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용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과 설계 도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원 인테리어 설계 도면이 준비가 됐으면 시공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사진에는 이제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 바닥에 이제 먹매김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천정 작업을 현장에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뭐 공사 현장에는 뭐 최소 뭐 한 10개 정도는 공정이 진행을 되는데 뭐 대부분 가장 먼저는 뭐 냉난방 배관 공사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배관 공사를 좀 먼저 하면 편한 장점들이 있어서 뭐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량철골 공사, 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다음으로는 전기공사는 뭐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전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기공사 다음에 인테리어 필름 공사 또는 도장 공사 벽지 공사, 타일 공사, 데코 타일 이런 부분들 다음에 뭐 유리 공사, 조명 공사 이제 전기 공사 끝나고 나면 조명 설치하니까 요 부분이고 이제 전기 냉난방 이제 배관 공사 배관을 미리 해놓고 마감할 때 냉난방 기기 설치를 하고 준공 청소하고 끝나고 나면 뭐 간판 설치하고 실내 썬팅 뭐 대부분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공정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제 내가 원장님들께서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분명히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닥에 이제 폴리싱, 타일 작업하는 부분들인데 자, 현장 출장 제도 이 부분은 설계 도면은 받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항공정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잘 찾아보면 파트별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다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 현장 출장 제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학원 박사가 설계 도면을 제작했다면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원장님께서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목공사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목공팀장님께 도면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원하실 경우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서 현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게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첫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만 큰 이렇게 목공사 할 때라든지 한 두세 번, 공사 초기에 두세 번 정도만 틀을 잡아주면 미팅에서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면만 필요하면 하시면 뭐 출장 서비스는 뭐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설계 도면도 받았는데 한 번씩 나와서 맥을 짚어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요청하시면 일정 맞춰서 가면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셀프 학원 인테리어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학원 인테리어, 학원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는 학원 박사에게 설계 도면 의뢰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완성도 높은 학원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주저되는 분이 계시면 학원 박사의 현장 방문 제도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대형 학원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한 50평 학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남자분이거나 여자분이라도 조금 관심 있게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저희 집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셀프로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서 했어요. 이렇게 여자분들도 그런 부분도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울 수 있는데 학원은 이제 법규라든지 공간을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하시는 분이 해보시기에는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끔 설계 도면만 받아보셔도 되고 뭐 대구권에 있으신 분, 대구 경북군, 경남분 이런 부분들은 뭐 한 번씩 출장 가서 딱딱 맥을 짚어드리면 원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퀄리티 있는 학원 인테리어 작업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